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윤효원 훈장님을 모시고 네. 오늘 새로운 또 지식 노동 잡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반갑습니다, 윤효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 시간만 되면은요, 네. 저는 그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학생 모드. 맞아. 저도 오늘 굉장히 네. 공부하는 네네네. 사실 그동안 몰랐던 사실들을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훈장님은 그 쪽집게 과외처럼요. 네. 그 딱 필요한 부분이나 강조한 부분이 있으면 소리가 좀 커지세요. 그리고 네. 세지세요. 맞아요. 쪽집게 가회. 우리 강남 대치동에 가시면 아마 굉장히 인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10살만 어렸어도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네.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주제는 국제노동기구, 아마 ILO라고 하는 것 예, 같은데요. 이 국제노동기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이 국제노동기구가 언제 어떻게 누가 만들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국제노동기구가 영어로 인터내셔널 레이버 오거니제이션 ILO잖아요. 예, 레이버 ILO. 오거니제이션. 이게 1919년에 만들어집니다. 그 1919년에 10월에 미국의 워싱턴에서 창립 대회를 하는데요. 네. 1919년이면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였죠, 소장님?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아마 3.1운동 그때가 아닌가 생각이 하거든요. 그렇죠. 유관순 누나. 네네. 그리고 민족 대표 33인. 네. 온 나라가 독립의 열망으로 넘쳤던 네. 식민지 시절이었잖아요. 그렇죠. 식민지 시절이었죠. 네. 그리고 이때가 이 1차 세계대전이 막 끝났을 때예요. 1차 네. 세계대전이 14년에 시작되어서 네. 1918년에 끝나는데, 그리고 1917년 10월에는 러시아에서 또 대단한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레닌의 볼셰비크의 공산주의 혁명이, 그 노동자 계급 혁명이 네. 러시아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세계대전이 끝났고 혁명이 끝났고 네. 그런 격변의 시대, 네. 식민지에 신음하던 제3세계 민중들은 네. 이런 시절에 ILO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왜 그 국제노동기구인 ILO가 만들어지게 됐느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네. 1919년 1월에 네. 프랑스 파리에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열강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모이게 돼요. 네네. 베르사유라는 곳에 모여 네. 궁전, 베르사유 궁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 어. 논의를 하게 되죠. 네네네. 예, 그리고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 혁명이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그 열강 제국들의 확산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뭐 그런 논의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전후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계 정부가 필요하다. 그 세계 정부로서 국제 연맹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국제연맹. 예, 국제 연맹이 이제 세계 정부죠. 그럼 지금 세계 정부가 뭐가 있죠? 요즘은 뭐 국제 연합이 있죠. 국제연합. 예, UN. 유엔. 네. 유엔은 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만들어진 세계 정부고, 네.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세계 정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국제 연맹이 만들어지고 여러 사회, 경제 네. 문제를 다루는 국제 연맹 산하 기구들이 만들어지는데, 네. 그때 노동 문제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아서 국제 연맹의 기구로 네. ILO 국제노동기구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럼 누가 만들었나? 이게 어떤 뭐 계기가 있었나요? 주체? 네, 뭐 이게 아까처럼 뭐 나라에서 한 건지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게 된 건지. 이게 그 당시 제국주의 열강의 국가들, 네. 정부들이 만든 것이긴 하지만 이 노동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네네. 19세기 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와, 19세기에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19세기 때 어떤 상황이었죠? 노동자들이 인간이었습니까? 기계였습니까? 기계였었죠. 기계였죠. 네. 기계보다 못한 네, 취급을 맞아요. 노예. 네. 그죠? 노예, 음. 노비, 네. 인권은 전혀 없는 네. 그 이런 참혹한 시절에 네. 그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네. 여러 노력들이 전개가 되고 또 노동자들을 이런 착취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여러 사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그런 사상, 이념, 정책, 논의 중에 하나가 이 노동 문제는 단순히 한 나라의 지역적인 이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공통된 문제니까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니까 이 노동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 조건을 규율하는 국제 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19세기 중후반에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 논의들이 노동자 운동이라든지 정당 운동이라든지 이 학문, 뭐 이론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퍼지게 되고 네. 그래서 19세기 후반이 되면 이 노동조합도 국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보편화되고 네. 그리고 이 노동법도 국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일반화돼요. 어.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다룰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되면은 네. 이 선각자들에 의해서 제시가 되죠. 선각자에 의해서. 예. 와, 그 선각자가 누군지 궁금한데요. 가장 먼저 언급하고 싶은 선각자는 로버트 오원이라는 영국의 자본가입니다. 네네. 로버트 오원. 예. 이 사람이 18세기 말에 태어나서 19세기 중반에 돌아가시는 분인데 네. 양심적인 자본가였어요. 자본가인데 좀 양심이 있었네요. 예.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 8시간 노동 아이디어도 내는 분이에요. 네. 그 당시에 벌써 8시간 노동이 나온 거예요? 1817년에 네. 이분이 하루 8시간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인생은 888이다. 야, 하루 888. 24시간. 네. 나눴을 8시간 때. 일하고 8시간 자고. 놀고. 우와. 그래야 인간이다. 이 생각을 이제 오원이 던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 르그랑이라는 또 분이 있어요. 스위스의 또 자본가예요. 르그랑. 네. 이분이 아동들이 너무 오랜 노동 시간에 시달린다. 아. 그래서 20살도 되기 전에 다 죽더라. 병들더라. 네네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동 노동 시간 단축을 법률로 요구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이분이 고민해 보니까 이 문제가 스위스나 프랑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 전체의 문제구나. 네. 전 세계에 적용되는 노동 기준을 만들어야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만드는 국제기구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야. 뭐 그런 생각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기저기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면서 네. 국제노동기구를 만들기 위한 그 이론적, 그 정치적 기반이 이제 형성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좀 양심적인 그러게요. 자본가들의 움직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예. 19세기가 이제 노동운동이 격렬하게 네. 아주 급진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지만 동시에 이 뭐 자본가 노동자를 가리지 않고 이 자본주의의 이 문제, 노동자에 대한 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이 나오던 그런 시기였고 네. 거기에서는 이런 선각자들이 또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네. 야, 그러면 좀 안타까워요. 지금도 이런 양심적인 자본가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죠. 사실 그죠? 우리 노동 문제도 많이 풀릴 텐데. 네. 하여튼 지금의 자본가들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 보게 되면 또 사회 정의 없이 평화 없다. 어. 이게 사실 인상적인 문구인데 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도 ILO가 내세우는 모토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예, 1919년에 ILO가 만들어지면서 네. 창립 총회에서 ILO 헌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이 말을 넣습니다. 어. 전쟁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니까 네. 평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화의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니 사회 정의다. 아. 사회 정의의 기반이 뭐냐? 이 노동이다. 그래서 이 노동 문제를 다루는 국제노동기구 헌장에 네. 사회 정의 없이 평화 없다는 문구가 들어가고요. 네. 그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가 기계나 물건이 아니라 인간이다라는 이 정신은 네. 19세기에 노동자들이 그리고 그런 그 깨달은 자본가들이 줄기차게 던졌던 메시지예요. 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수준에서 노동 문제를 다루는 ILO가 만들어질 때 네. 그 19세기의 절박한 슬로건들이 그 헌장의 정신으로 네. 갖다 박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겠죠. 그럼 뭐 간절함이나 이런 것들이 담겨졌다라고 바라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ILO가 앙상한 무슨 국제기구, 네, 뭐 네. 영하는 사람이나 저기 뭐 법률 뭐 다루는 사람이나 관료들이 이렇게 뭐 회의를 하는 그런 관료 이 기구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이 ILO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19세기에 이런 그 격렬했던 노동운동과 네. 그리고 치열했던 그 선각자들의 이론 투쟁과
그리고 사회적인 격변을 거치면서 네.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아. 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선언이 채택이 됐었는데 이 그렇죠. 선언을 이름하여 필라델피아 선언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필라델피아 선언은 어떤 내용이 이제 담겨 있나요? 이게 1944년에 만들어진 선언입니다. 야, 1944년. 예, 1919년에 전쟁이 끝나면서 예. 아에로 헌장이 만들어지고 평화를 위해서는 사회 정의가 필요하다. 네. 네.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노동 기준을 확립해야 된다라는 게 천명이 되는데 그러면서 1919년부터 20년대 30년대를 거치면서 아에로가 노동 조건과 관련된 이 기준들을 많이 만들어요. 아에로 협약으로. 근데 그 협약들만으로 부족했던지 다시 전쟁의 아수라장으로 인류가 휩쓸려 가게 되죠. 그것이 세계 2차 대전. 대전. 예, 그게 이제 30년대 중반에 일본이 중국을 침공하고 네. 그리고 1939년에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하고 네. 1941년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고 아. 이러면서 이게 뭐 전 세계적인 글로벌 전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수천만 명이 죽거나 다치게 되죠. 그러면서 인류가 또 여기로부터 1차 세계대전과 마찬가지로 교훈을 얻게 돼요. 아, 이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러면서 다시 노동 문제를 돌아보게 되고 그 ILO가 고민해보니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각성에 이르게 되고 네. 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식을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가 되돌아보니 노동자가 기계가 아니라 노동자가 인간이구나. 노동은 상품이 아니구나. 하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필라델피아 선언을 조금 언급을 조금 해드릴까 하거든요. 낭낭한 예, 목소리를 예. 한번 그 낭낭하진 서문을 않지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예. 원어로 하실 건가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아. 예. 자, 전해드릴게요. 예. 제26차 회의를 위하여 필라델피아에 모인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1944년 5월에 열흘째 되는 날에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이 선언과 회원국의 정책 기조가 되어야 할 원칙들을 채택한다. 첫째,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필라델피아 여기서 선언의. 딱 등장을 하네요. 멋지네요. 노동은 네. 상품이 아니다. 예, 이 말은 노동자는 이윤과 효용이 사라지면 갈아치우는 그런 기계 같은 존재가 아니라 아니죠. 그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되는 네. 인간이다. 야. 생명이다. 네. 경제가 인간에 복무해야지 인간이 경제에 복무하면 안 된다. 금융이 인간에 복무해야지 인간이 금융, 은행에 복무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생산성과 이윤이 인간에 봉사해야지 네. 인간이 생산성과 이윤을 위한 수단으로 착취되어서는 안 된다. 예. 다시 말하면은 자본이 주인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이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어찌 보면 그 당시에 네. 그 시대 상황이나 사회 상황들을 한 문장으로 그 요약해서 담아놓은 그 표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1944년 5월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네.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의 승리로 굳어지는 때예요. 그때가. 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을 민주 진영이 승리로 마감하면서 이후에 세계 질서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네. 반성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점이었고 네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노동 문제가 부각된 거죠. 그러면서 이 노동이 상품은 아니다. 이를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네. 그러면서 노동자 권리 우리가 얘기하는 단단단 있지 않습니까? 3단 3단. 1단 단결권 2단 단체 교섭권. 3단 단체 아니 저는 모르죠. 행로권. 그렇죠. 이 3단이 이 1944년, 45년, 46년 네. 네네.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는 시절에 네. 드디어 국제법적인 상식으로 쫙 올라오는 것이죠. 야, 그럼 이게 1944년에 네. 필라델피아의 선언으로 인해서 이 이 상식적인 수준도 올라왔는데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상식적인 수준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쵸. 뭐 그 한진그룹의 그 뭐 소유주 조양호 일가 네. 뭐 이명희 뭐 전 이사장 뭐 이렇게 갑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노동을 노동으로 보지 않고 네. 돈으로 사고 파는 상품으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아요. 이게 참 그 노동자를 돈으로 사고 파는 상품으로 여기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 그렇죠. 거예요. 개돼지 모두 못하게 자기가 그렇죠. 키우는 게 애완견보다 못하게 노동자를 대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혹시 우리 조 소장님이나 승주님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네. 악질을 많이 못 만나봐서. 네. 네. 저는 한두 번 만나봤는데 아, 진짜요? 그래요? 이분들이 거의 독특한 사고의 소유자들이에요. 아, 그렇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렇죠. 생각을 한다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지 않나요? 내 피는 응. 귀하고 특별하다, 너의 피는 천하다. 야, 뭐 드라큘라 뭐야 진짜. 너의 피는 빨간색이다, 내 피는 파란색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자기들은 우월하고 자기들은 특별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권을 누릴 당연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네. 그러니까 어릴 본인들을 때부터. 좀 로얄 계급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헌법이 네. 창설을 금지한 특수 계급으로 이미 스스로가 체득이 믿고 있는 거예요. 음. DNA에 그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야, 참 특이해요. 꼴 같지 않아서 진짜 야 그런 인간들이 아직 대한민국에 많이 있다라는 거네요. 에휴. 그게 그것이- 이제 그런 피가 이제 조양호 이런 되먹지 않은 피인 거죠. 이제 네. 그런 다시 우리 오늘의 주제로 네. 국제노동기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국제노동기구라고 하면 국제적인 노동자 단체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예, 노동자 단체가 아니라 네. 노사정, 아. 노동자, 사용자, 사용자? 정부 3자 기구예요. 아, 노사정? 오. 예. UN 기구 중에 네, 네. 이 ILO 빼고는 다 관료들이 네. 주체가 돼서 활동을 하는데 이 유독 ILO만은 노동자, 사용자, 정부, 관료만이 아니라 네. 이 노사관계, 노동 문제, 경제 문제의 핵심인 노동자와 사용자가 이 정부와 더불어 동일한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UN 산하 국제 기구인 것이죠. 오.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유일한 네. 국제기구다. 특별한 뭐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노동 문제의 주체가 네. 노동자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노동자는 사용자의 이 통제하에서 관계를 의식을 이루면서 일을 하게 하고. 되고 네. 그것이 우리가 쭉 얘기했지만은 민주적인 관계가 아니라 억압적인 관계고 또 이런 그 노사 관계에서 정부가 노동자들 편에 서거나 아니면 중립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사용자 편에 서는 경우가 많고 많죠. 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착취가 횡행하고 사회 정의가 부정되고 사회가 불안해지고 혁명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더라. 네. 이게 우리가 살펴본 ILO의 전 역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반성하면서 ILO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노동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잘난 사람들만 있으면 안 되고 네. 그 노동 문제의 진정한 당사자인 네. 노동자가 있어야 되는구나. 어. 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ILO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네. ILO는 출범할 때부터 노사정 3자 조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취지에 그죠. 있어서는 어찌 보면 제일 부합하는 그런 기구가 아닐까. 맞아요. 그런 예.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또 이제 국제기구의 그 주된 기능은 네. 국제 기준을 만들어서 각국에 이렇게 좀 이행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국제노동기구는 이 노동과 관련해서 어떠한 국제기구를 만들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빙고. 예. 아, 그래요? 아유. ILO 진짜 역할은 이제 맞았네요. 국제 네. 노동 기준을 만드는 거고 네. 그 노동 기준을 우리가 이제 협약이라 그러죠. 네. 그 협약은 그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국제 노동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19년에 제1호 협약을 만들었고 네. 그리고 지금 2018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한 100년 동안 모두 198개의 협약을 만들고 각 협약은 또 권고를 통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권고가 205개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까지 ILO는 198개 협약, 그 국제노동법과 그 이와 관련된 205개의 세부 규칙, 다시 말하면 권고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협약과 권고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예, 예. 아. 그 협약은 이제 국제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ILO 회원국들이 이 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네네. 그 내용을 이행할 의무를 법률적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죠. ILO 협약이 바로 국제적인 노동법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1919년에 ILO 협약 1호가 만들어졌는데 네. 그 1호가 무슨 내용인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조 소장님? 아, 이거 안 가르쳐줘서. 네네네. 이런 거 모르겠는데요, 진짜. 우리가 노동 문제의 네.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이죠? 넘버원. 넘버원. 임금? 임금. 임금은 뭐를 토대로 계산이 되죠? 일한 시간. 그렇죠. 아, 노동 근무 시간. 시간. 예, 그래서 노동의 ILO 노동시간. 예, ILO 협약 제 1호 네. 1919년 10월
미국의 워싱턴에서 만들어진 이 협약은 하루 8시간 노동 협약이고 네. 그리고 주 48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시간을 또 특별히 기회를 마련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하루 8시간 문제는 노동 네.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기본부터 알아야 저희가 한다. 특별 판으로 한번 달아야 됩니다. 네. 사실 이런 내용들이 네. 저 아까 우리 훈장님 질문하셨을 때 잘 몰랐잖아요. 그렇죠. 이런 학교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네. 왜 이런 훌륭한 이 내용들을 안 가르쳐 주는지 이거 이번 교육감 선거 나오신 분들이 이거 공약에 넣었어야 되는 건데. 그죠? 그렇죠. 이 노동 문제에 대한 이해가 그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이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 문제는 또 역사와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어릴 때부터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된다면은 우리 사회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 사실 지금 이제 훈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우리가 본의 아니게 의도치 않았지만 역사 공부까지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노동 네. 문제는 역사를 빼고 이해할 수가 또 없다. 없죠. 노동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역사를 알아라. 역사를 알아야 되죠. 그 노동운동가는 뭘 공부해야 된다? 노동운동사를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 저 대치동에 보내서 우리 역사 쪽집게 강사로 하면 야, 네네. 대박 나시겠어요, 대박. 누가 학생으로 오겠습니까? 아마 조 소장님이 모아다 제가 저기 모집 퇴근하겠습니다. 한국노총에서 많이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훈장님과 함께 네. ILO 국제노동기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앞서 처음에 이제 그 시작을 말씀해 주실 때 1919년에 출범을 했다. 그리고 이제 한 30여 년을 거치면서 선언을 하게 되고 지금의 모습들이 오게 된 건데 그러면 내년이 벌써 훈장님 몇 년, 100주년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2019년이니까 벌써 ILO 100주년이네요. 창립 100주년이죠. 야. 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1919년 3.1운동의 성과로 만들어진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네. 대한민국의 기원으로 보고 네. 건국 100주년 얘기를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100주년. 또 연창케 ILO도 창립 야. 100주년. 건국 100주년 또 ILO 창립 100주년. 2019년은 대한민국이 네. 또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네. 또 전 세계 노동자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기운이 쫙 뻗치는 그런 어.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그 이제 만들어진 협약들에 대해서 몇 개가 만들어졌고 협약과 권고가 있었고 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만들어진 협약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대표적인 게 말씀드린 대로 1919년 제1호 네. 노동시간 하루 8시간 협약 그리고 1930년에는 강제 노동은 하면 안 된다. 강제 라는 노동. 협약이 노동. 만들어져요. 네. 그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라든지 일제 시절의 그 징용 문제 이런 네. 게 다 강제 노동의 문제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협약이 1930년에 만들어지고 음. 또 1935년에는 주 40시간 협약이 만들어져요. 야, 35년에 벌써. 예. 와, 주 40시간이요? 근데 만들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응. 그때부터 주 40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 인제 어. 우리나라는 아직도 안 됐죠. 음. 우리가 아직도 얼마 장시간이죠. 전까지 네. 68시간이 그죠. 핵심이다가 음. 지금 52시간으로 법대로 하자는데 네. 법대로 못 하겠다고 벌써부터 벌써 뻗팅기고 있죠. 예. 네. 그리고 중요한 협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만들어진 네. 결사의 자유 단결권 협약 이른바 제87호 협약이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단체 교섭권 보장에 관한 98호 협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1919년부터 네. 1948년까지 이 30년 기간 동안에 노동 조건 개선과 관련된 기준 그리고 노동자 권리 보호에 관한 기준들이 만들어지면서 ILO의 토대가 구축이 되죠. 그럼 우리나라는 네. 이런 ILO 협약을 다 비준하고 있나요? 189개 협약 중에 네. 우리 성주님 네. 대한민국 그래도 OECD 나라고 네. 뭐 민주주의 한다 그러고 음. 촛불혁명도 했는데 189개 중에 몇 개 정도 우리나라 정부가 비준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지금 일단 저희가 이제 그동안 훈장님과 함께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있고 저희가 또 가파라치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정리를 하면서 느꼈던 거에 의하면 굉장히 낮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뭐 한 OECD 국가라 했는데 반은 하지 않았을까요? 체면이 있지. OECD 국가들이 네. 한 뭐 36개 있는데 네. 그거밖에 안 돼요? 예, 그 GDP가 이제 $10,000 이상 되는 어, 나라들을 그 OECD 회원국 자격을 네. 부여하거든요. 네. 그래서 OECD 국가들이 평균 한 6, 70개 했어요. 60, 180개 중에. 60개. 그럼 우리나라는 많이 했네. 한 30개? 우리나라는 29개. 야. 아니, 100
89개 협약 가운데서 29개요. 세계 12경제 대국인데 창피하네요. 그 이른바 민주주의가 잘 되는 나라, 네네. 노동자들의 권리가 잘 보장되는 나라들은 뭐 120개, 130개, 와. 뭐 90개 이렇게 되는데 반해서 심지어 인도도 47개입니다. 야, 근데 대한민국은 29개. 그래서 우리가 그냥 크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네. 이 협약 비준율 그러니까 189개 중에 회원국 정부가 비준한 그 협약의 수가 많을수록 선진국이고 그 복지가 잘 돼 있고 네. 인권이 잘 보장되고 이 협약 비준율이 낮은 나라일수록 후진국이고 독재고 노동자들의 삶이 괴롭고 뭐 그런 그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후진국이고 민주주의 뭐 아직 발전하지 않은 아직 뭐 노력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나라네요, 진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노동자 권리와 관련돼서 최악의 등급을 받은 나라입니다. 최악의 등급이니까 국회에서 저런 최악의 최저임금법 통과하고 네. 이게 나랍니까 이게 진짜. 갑질이 횡행하고 네. 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네. 68시간이 버젓이 합법인 것처럼 판을 치다가 법대로 52시간 하자니까 네. 벌떼같이 들고 그래요? 일어나서 나라가 망할 것처럼. 예, 예. 네. 그런데 그 사실은 주 40시간, 주 40시간 협약이 만들어진 것은 되돌아봤을 때는 1935년이고. 예. 네. 근데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위치도 알게 되네요. 네. 예. 지금 유럽의 평균 노동 시간은 네. 실질 노동 시간은 주 37시간, 주 38시간입니다. 야, 우리나라 뭐 장시간에 비하면 정말 행복한 나라들이네요. 예. 우리나라는 주 40시간 이러면은 오버타임 기준으로 보고 네. 뭐 12시간, 뭐 20시간 이렇게 올리는데 이 선진국 제대로 된 나라들은 기준을 정하면 그게 최대 노동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대부분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국제노동기구가 왜 그리고 언제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무엇인가. 일단 저희가 전반부까지만 좀 네. 살펴본 것 같습니다, 원장님. 100년의 역사니 네네. 저희가 뭐 1, 20분 만에 끝낼 수가 그죠.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내년 100주년을 맞이해서 네.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도 크고요. 네. 오늘 사실 맛배기를 이제 이게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까 네네. 좀 더 이런 내용들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네. 정부에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로 비준 협약 체결해라. 기준. 그죠? 예. 네. 그 6월 초가 되면은 매년 스위스 제네바 아이로 본부에서 아이로 세계 총회를 해요. 네. 그래서 세계 각국의 노사정 대표자들이 모이는데 물론 올해도 우리 한국노총 그리고 민주노총 그 경영자 총연맹 경총 그리고 김용주 노동부 장관 이렇게 한국의 노사정 대표들이 거기서 노동 문제를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걸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 대통령이 공약한 네. 그리고 노동자들이 쟁취해야 될 진정한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네. 이 국제 노동 기준이 중요하고 아이로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음. 많은 우리 청취자들이 우리 노동조합 간부들이 아이로에 대해서 또 아이로 기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네.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시간은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리지만 벌써요? 저희가 저는 할 얘기가 너무 많이 남았는데. 그러실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그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원장님. 이어서 이건 논의를 해야 되니까. 네. 예. 그 교육을 또 받아야 저 되니까. 학습 의욕을 좀 더 올려주세요. 저희 좀 강하게 그러면 네. 나중에 저희 또 네. 노동잡설만 또 이렇게 한 2시간은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저희가 한번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게 힘들면 네. 대치동에다가 학원 하나 마련해가지고 뭐 그냥 쭉 이어가죠. 1년 내내. 네.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돌직구를 달려주시는 윤효은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정말 도움되는 내용들 정리해서 전해주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귀에 쏙쏙 잘 들어왔고요. 네. 너무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하면서 저희 오늘 훈장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